귀가 다 그쳤네? 아, 마른 기침이. 와, 코로나가 끝나도 마른 기침은 정말 끝나질 않습니다. 이제 고프로 9을 켜고, 이 고프로가 겁나 불안정하니까 자꾸 고프로를 조금 늦게 켜게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카메라를 먼저 켜게 됩니다. 이게 약간 버릇처럼 돼버렸어요. 자, 얘다 마치고,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별거는 아니고요. 테슬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기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테슬라가 가격을 미친듯이 올리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모델 Y 가격이 또 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200만 원이 올랐어요 라고 포스팅도 하고, 근데 이게 영상을 이제 만들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맨날 올랐으니까 막 이게 뭐하러 그때마다 올려, 그냥 커뮤니티에다가 가볍게 그냥 공유하자 라고 했는데, 아니 며칠 전에 또 올랐잖아요. 150만이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델 Y만 이제 이번엔 올렸는데, 그 전에 이제 8,499만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상한선만큼 딱 올려가지고, 그래 모델 Y 롱레인지까지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구나, 뭐 가격을 많이 올릴지언정 한 반값이라도 보조금을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일주일 정도 만에 150만원을 올려서 8,649만원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모델 Y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뭐 그전에는 각 트림당 200만원씩 상승을 시켜가지고, 얼마 전에 포르쉐 718 GTS 4.0 뽑은 친구가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모델 Y 퍼포먼스를 질러가지고 미쳤냐고, 왜 사냐 그 가격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사길 잘한 것 같아. 마치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값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라도 사는 게 가장 싼 거였던 거죠. 야,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퍼포먼스 가격이 거의 9,400, 모델 Y 롱레인지는 이제 8,650이죠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테슬라의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테슬라가 자신들만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잘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에 성공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안착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훨씬 더 굳히기에 들어간다, 뭐 약간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브랜드를 형성을 시킨 다음에 럭셔리 전기차 시장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제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럭셔리를 같이 판단해 놓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 테슬라를 구입했던 이유는요, 이렇게 얘기 또 하면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성비 전기차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의 성능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가 순발력, 뭐 발진 가속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가는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OTA라든지 소프트웨어적 이런 부분들을 이 정도로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가성비가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던 브랜드예요, 테슬라가. 솔직히 막 럭셔리 브랜드고 이 세상을 책임질 것 같고, 물론 좋은 그런 이미지도 초반엔 있었지만, 제가 모델 S를 타면서 그런 이미지들은 싹 다 망가졌고, 그냥 그래 요정도 제로백, 요정도 발진 가속감에 요정도 멀리 가는 거, 거기다가 슈퍼차저의 인프라,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가격대, 예를 들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6,999만원, 그것마저도 전 조금 비싼 감이 있었어요. 한 6,500만원 정도면 내가 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지금 8,649만원이잖아요. 뭐 일단 그 가격적인 부분이 맞냐, 합당한 가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럭셔리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우위를 좀 점하고, 뭐 전기차 시장의 일진,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최고봉의 이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그 의지가 되게 눈에 보이는데, 하필이면 그걸 가격을 올림으로써 그것을 한다는 점은 솔직히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요. 애초에도 싼 가격의 차량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델 3나 모델 Y 대중화격 트림들의 대중화가 아닌 이제 럭셔리 트림으로의 브랜드의 이미지
이미지를 같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모델 Y를 주축으로 해서도 모델 3를 또 가격들도 크게 상승을 시켰거든요. 사실 모델 3랑 모델 Y는 테슬라에서 모델 S와 X가 럭셔리 차량 F 세그먼트 그리고 대형 SUV 세그먼트를 만들고 가성비를 최대한 이끌어가지고 만든 시장을 갖고 가려고 했던 세그먼트들이었단 말이에요. 모델 3랑 모델 Y가. 근데 모델 3와 모델 Y까지도 럭셔리 트림으로 상승 편입시키고 이제 새로 내놓는 예측되는 모델 2 뭐 혹은 사이버트럭은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트림이 더 많이 나오면 얘네들을 이제 가성비 트림으로 다시 하위 포지셔닝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모델 3와 모델 Y를 갖다가 그냥 원자재 가격 상승,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가격, 키토류의 가격 등의 상승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모델 3와 모델 Y까지도 럭셔리 브랜드의 프로덕트로 상승 편입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모델 3, 모델 Y의 포지셔닝으로 놓으려고 했던 새로운 세그먼트의 전기 차량들을 다시 놔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뭐 모델 2의 얘기는 떡밥을 계속 던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옛날 배터리 데이 때도 한번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도 지금 못 만들고 있고 세미 트럭, 세마이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무슨 뭐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들겠다고 저는 테슬라가 하는 말 지금 하나도 안 믿거든요. 짜잔. 언젠가는 뭐 만들겠죠. 뭐 한 2040-50년 혹은 나 죽을 때 음마 아파트 재건축될 때쯤 해가지고 뭐 만든다고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어쨌든 지금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대는요 예전에 3 시리즈 혹은 C 클래스 그 각 럭셔리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A4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 이 아이들보다도 지금 가격대를 훨씬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차량의 가격 대비 마진율은 걔네들보다 훨씬 더 지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도 이유는 굉장히 많이 크게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브랜드성 그거 자체는 브랜드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앞으로 주식 부분에서는 아마 더 키워지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을 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버 트럭 모델 S, X, 뭐 리프레쉬도 나오지만 플레드 아이들 초고성능 라인업 여기 이제 로드스터가 또 한몫하겠지만 이 럭셔리 라인에서 초럭셔리 라인으로 상승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씩 그레이드를 더 상승을 시켜서 가격도 올리고 수익률도 높아지고 주식은 더 오르고 현재 저는 모델 Y를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년 동안 슈퍼차저 포인트를 다 써야 되는 그것도 있고요. 4년 동안 기름값이 무료로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저는 지금 테슬라를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제 예측에는 그래도 2024년 한 6월쯤이면 이제 제 슈퍼차저 포인트가 모두 다 끝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쯤이면 이제 제가 판매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모델 Y를 팔고 나서도 모델 S 플랫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모델 S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판매를 하고 모델 S 플레드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테슬라는 한 대만 갖고 있고 다시는 이제 테슬라를 구입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모델 Y, 모델 3 지금 이 전 트림에 대한 가격대가 합당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대였다면은 테슬라를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8,649만 원 롱레인지요. 그리고 롱레인지를 제가 한번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영상을 만들 건데 완전히 최근 가격으로 풀옵션 가격을 만들고 퍼포먼스 가격을 만들어서 취등록세까지 해가지고 FSD까지 집어넣으면 도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납득도 안 가. 이제 1억 넘는 건 당연해진 거고요. 와 모델 Y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도 이제 풀옵션 하면은 1억 가까이 1억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합당한 가격인가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계속 GV70 일렉트리파이드나 혹은 iX급이라든지 솔직히 EQS는 잘 모르겠고 아우디 이트론 같은 아이들만 봐도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내장적인 부분 제가 제일 처음 이 영상을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치 판단을 두고 럭셔리의 기준을 정하느냐 한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 오토파일럿, 뭐 에이다스 이런 부분을 럭셔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상승 편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실내외장재 외부를 꾸미면서 그나마 럭셔리 비스무리하게
솔직하게 흉내라도 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니 통풍 시트도 없고 가죽도 아니고 향이 나요. 위에 이렇게 선쉐이드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기능이 있길 해요. 진짜 부족한 거 너무 투성인 차량인데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적 부분과 또 에이다스의 강점만으로 얘를 럭셔리 브랜드로 상승시켜 보겠다? 뭐 물론 라이젠이 들어가고 MCU3가 들어가고 AP 4.0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소소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격을 2천만 원 이상 상승을 시킨다? 저는 솔직히 납득되지 않는 가격이고,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의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이면 저는 아마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약간 대항마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특히나 차량에 관련해서는요,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고 같이 상승적 요인으로 모아져야 그게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헤리티지도 있고 소재적 고급감도 있고 편의적인 부분, 가격의 정책, AS, 그런 많은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 차량이 럭셔리 브랜드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제네시스도 럭셔리 브랜드로 올라가기 위해서 십수년을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도 인제서야 제네시스가 럭셔리 브랜드인데, 제네시스의 GV70, G90 이런 아이들이 럭셔리 브랜드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슬슬 들거든요. 이제서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테슬라 이제 출범한 지 물론 출범한 지 이제 10년 넘었지. 근데 지금 아직도 이런 저품질의 단차에 정책적 부분의 문제에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그냥 럭셔리 브랜드로 자기네들이 올라가겠다? 물론 넘사벽 기술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정도의 값어치를 쓸 정도의 전 프로덕트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애플 정도 급의 진짜 막 그 감성적인 부분 혹은 디자인적인 부분, UI는 또 테슬라가 넘사벽이긴 하구나. 또 OTA와 또 AP, 그러니까 에이다스, 오토파일럿 이런 부분 또 넘사벽이긴 하구나. 정말 요새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 가격이 합당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중에 제가 예측하기로는 딱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었냐면, 이미 작년에 수급 주문을 받아놓은 수요로도 올해 안에 얘네 공급 다 못해요. 그러니까 사지 마 라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다음번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원 이설을 붙여가면서 또 다시 가격을 인하할지,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할지, 난 뭐 얘네 내릴 것 같거든요, 가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 구입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구입해봐야 나중에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틀렸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이 가격대에 살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모델 Y 롱레인지보다 지금 GV7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 있잖아요. 걔가 부스트 모드로 하면 490마력 가까이 되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소재의 고급감이라든지 실내 막 거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델 Y보다 또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V2L까지 있지,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 있지. 근데 풀옵션 하면은 지금 모델 Y 롱레인지보다 가격이 더 싸요. 오히려 거기다가 메인터너스 훨씬 더 편하지. 진짜 유일하게 에이다스가 조금 약하고 OTA가 조금 애매한 부분, 요거 부분만 빼면은 저는 훨씬 더 지금 이제 경쟁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현대기아 제네시스 혹은 뭐 벤비아에서 테슬라보다 괜찮은 대체제를 만들 것이라 믿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전기차에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빨리 X드라이브 50이 빨리 출고를 해야지 이거 갖다가 뭘 또 컨텐츠를 찍는데, 지금 BMW 측에서 램 관련돼 가지고 수급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도 반도체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차량을 막 오버해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때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